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활비 걱정, 노후 자금 걱정. 그게 제일 크겠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돈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경험한 남성분들을 인터뷰하거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 말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30대인 제가 감히 그 감정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는 압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은퇴라는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은퇴한 남성분들이 실제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이 드는 건지, 마지막에는 그 감정 속에서도 다시 행복을 찾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이 청년이었던 시절, 그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1970년대, 1980년대.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맨손으로 나라를 만들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도로가 깔리고 아파트가 올라가던 시대. 그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집을 장만해야 한다. 자식을 공부시켜야 한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 네 가지가 그 세대 남성들의 삶을 정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챙기고 본인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보다 아이들 학원비, 아내 생활비, 집 대출금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들, 감기가 걸려도 나는 괜찮다고 하셨던 아버지, 몸이 아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셨던 아버지,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면서도 내색 한 번 안 하시던 아버지. 그것이 그 세대 남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늘 역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리, 과장, 부장, 팀장, 집에서는 남편, 아버지, 가장. 그 역할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어떤 회사의 팀장이다. 그 역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안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아침이에요. 그분은 30년 넘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씻고 밥 먹고 정장 입고 가방 들고 나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루틴이었습니다. 출근하면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어젯밤 뉴스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바쁜 날도 있었지만 그 바쁨이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첫 월요일 아침,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이게 쉬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휴식이라고. 오히려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되면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붕 뜹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막막함. 그 느낌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롭지? 회사를 다닐 때 핸드폰이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 메시지, 카톡, 이메일,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때로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겠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첫 일주일 동안 전화가 단 3통 왔는데 다 스팸 전화였어요.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안에 담긴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사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확인이었던 거죠. 그게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연락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의 연결이 끊기는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제를 해야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다들 자기 삶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도 있고 모임도 있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 걸까? 나 없어도 다 잘 되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굉장히 실감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오셨는지,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셨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은퇴 이후 남성들의 우울증 비율이 의미 있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정체성이 강했던 분들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병처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이상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을 한 방향으로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관성으로 인해 당연히 몸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갑자기 멈추면 다리가 풀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신체 반응입니다. 은퇴 후의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굴까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역할이 그만큼 여러분께 중요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도 정말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놀랍도록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게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매일 나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산책로를 걷거나 복지관에 들르거나 단골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나갈 곳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작은 목적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합니다. 그 작은 루틴이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골 커피집 사장님이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친구,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오늘 나오셨어요? 라고 묻는 회원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일본의 장수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이키가이, 즉 살아가는 보람이 있었고, 그 보람의 상당 부분이 사람과의 연결에서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 회사에서처럼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내 즐거움으로 선택하는 행위.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등산이든 낚시든 텃밭이든 그림이든 악기든 사진이든 장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아직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복한 은퇴자들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든 새로운 커뮤니티든 가족이든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인생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이 책을 다 읽겠다. 이번 봄에 저 산을 올라가겠다. 올해 손주 생일에 직접 뭔가를 만들어주겠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 나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느낌. 그것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이쯤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72세에 완전히 은퇴를 하셨습니다. 40년 가까이 직장을 다니셨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기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셨고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괜히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스스로 자책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딸이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출근해야 하는데 애 좀 학교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별거 아닌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손주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학교 앞에서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라고 손을 흔들며 들어가는 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손주를 등교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 친구들이 할아버지 바둑 둘 줄 알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바둑을 잘 아셨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동네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10명 넘는 아이들이 주말에 그분 집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몇 년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했지만 사람으로서는 아직 퇴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영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은 직장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와 따뜻함,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평범한 30대입니다. 여러분보다 살아온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직장도 다니고 나름 여러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세월의 무게는 솔직히 아직 제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가야 했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일터에 나가셨던 분들, 가족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버티셨던 분들, 자신의 꿈은 잠시 내려놓고 자식의 꿈을 먼저 채워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쓸모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역할을 훌륭히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이 너무 컸기 때문에 끝이 나면 허전한 것이고 그 허전함은 그만큼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 결승선에서 잠시 쉬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두 번째 코스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에는 첫 번째 코스와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들, 빠르게 달리느라 스쳐 지나쳤던 사람들,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 하고 싶었지만 나중으로 미뤄뒀던 것들,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은퇴를 앞두셨거나 은퇴 이후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저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